대전환의 시대. 과거와 미래 사이 기로에 선 이야기가 있습니다. But what makes us human in this wor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future, we need to better integrate the world of education with the real world outside education. 언제까지 우리가 그러한 어떤 경쟁 중심의 획일화된 평가 체제에 우리가 놓여 있을 거냐. 이제 새로운 상상력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온 것은 아닌가. 머물러 있기보단 새로운 시대로 한 발 먼저 발을 내디딘 조금 특별한 고등학교들. 이 행보의 이름은 고교 학점제입니다. 수업 시간에 조는 친구들이 정말 현저히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자기가 원하는 진로에 맞게 선택 과목을 수강하게 되다 보니까 과목에 대한 흥미 자체가 높아지는 그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잘하는 아이들, 소위 말 그대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진도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관심 있고 내 진로가 맞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더 뛰어난 그런 학습 능력을 보입니다. 앞으로 4년 뒤 2025년 대한민국 모든 고등학교가 함께 맞이할 미래이기도 하죠. 좋은 학교란 무엇인가? 이 오래된 질문에 새로운 답을 내놓은 학교가 있습니다. 83년 역사 위에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죠. 쉬는 시간. 이 학교 학생들이 어느 때보다 분주한 시간입니다. 매 시간마다 교실을 옮겨 다녀야 하기 때문인데요. 대학교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 이곳에선 일상입니다. 학생들 개개인의 시간표가 아니고 이 학급의 이 교실에서 수업하는 시간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학생들이 이동하는 그런 수업이고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 40개의 과목 중에서 개인별로 9개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수 과목을 제외하곤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직접 선택해서 듣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불편한 점도 많았는데 오히려 중간중간 수업을 계속 옮기면서 듣다 보니까 더 잠도 깨고 좋은 것도 같고 되게 수업 받을 때마다 교실의 분위기나 학생들의 같이 수업 듣는 학생들이 달라져서 한 수업 한 수업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학교가 아닌 학생이 갖고 있는 이 낯선 제도의 이름은 고교 학점제입니다. 3년 전 대한민국 땅에 고교 학점제가 처음 뿌리 내릴 때부터 그 변화에 뛰어들었답니다. 말뿐이 아닌 진짜 학생이 주인인 학교를 만들어보고 싶어서였죠. 현재 교과목들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 그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죠. 우리도 그렇게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이 학교의 수업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는 학생입니다. 선생님은 거들 뿐이죠. 사실 고등학교가 중학교 때보다 진로가 더 중요한데 진로 관련된 체험을 너무 안 한 것 같아서 근데 진로 없는 애들 많은데 그러려면 진로 체험을 많이 해보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의자 같은 거 있잖아. 좀 놔줬으면 좋겠어. 푹신푹신한 의자 같은 거 있잖아. 우리 너무 딱딱해서 너무 딱딱한 교실에서는 되게 딱딱하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 문제지 청소년 때. 인원수 때문에. 분기별 정기적인 학생회 토론 회의는 물론 상시적인 회의도 수차례 열린답니다. 직접 교과서 사실 안 보잖아요. 그렇지. 아니 너네 너무 토론을 잘한다. 그 선생님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정말 그 고교학점제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잘 듣고 정리해서
전달할게요.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일단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참여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고등학교가 그동안 잠자는 아이들 그리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선택하게 하고 어떤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과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사실 이 학교가 공동체가 사실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동안은. 그런데 그걸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교육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명문학교 그러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소위 명문대학교를 많이 보내는 학교를 우리가 명문학교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교육과정이 좋은 학교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들어와도 그 학생이 원하는 길들을 찾아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진정한 좋은 학교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좋은 학교를 바라보는 관점에 전환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수업을 스스로 선택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지시한 대로만 따르던 아이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교실이 아닌 복도에서 개별 보충 지도를 할 수 있는 것도 달라진 아이들 덕분입니다. 근데 채도는 상관없어. 그치? 요 가운데보다는 그냥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얘네였잖아. 사실은 아이들은 이제 이미 좀 수업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애들이 뭘 할지를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밖에 저한테 나와서 하면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사실은 그 수업이나 이런 걸 몰라서 못하기보다는 그냥 딴짓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닌 이상은 아이들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생님을 감시자가 아닌 보조자로 바라보는 학교. 근데 오차야. 그러면 이렇게 시시때때로 선생님과 아이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교무실에서 만약에 여쭤봤으면은 좀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불편할 수 있는데 이런 데는 선생님이랑 저만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편해요. 그래서 좋아요. 학생들 사이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엔 같은 반 아이들끼리 더 가깝게 지냈다면 고교 학점제 이후엔 관심사가 같은 아이들끼리 더 가깝게 지내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335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늘려가고 있죠. 여기 있어서 아무래도 의자도 편하다 보니까 그냥 자유롭게 좀 풀린 분위기에서 친구들과 더 어울려서 소통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페스티벌 클래스, 이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간입니다. 모르긴 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궁무진하게 쓰이는 교실일 겁니다. 크고 작은 수업과 모임, 그 어느 것이라도 딱히 안 될 게 없습니다. 다락방도 있습니다. 옛날 교과 교실을 해서 뭐 국어과 교실, 사회과 교실, 영어과 교실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교과의 개념이 아니라 수업 방법에 따른 어떤 교실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느 교과에서나 어느 선생님이 어느 학생이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교실? 그래서 정말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유연성이거든요. 고교 학점제 이후 학교 공간을 새롭게 바꾸는 과정은 학생들이 진짜 원하는 학교 공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수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전교생 투표로 아이디어를 채택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생각과 손길이 쌓이고 또 쌓여 학교가 성장했습니다. 주인의식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로만 주인의식이 아니라 애들이 진짜 자기가
가져라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 공간인데, 그래서 사실 이 공간도 학생회한테 맡겼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학생회 자치 규약을 만들었어요. 이 공간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나.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성장하더라고요. 학교 공간이 변하니까. 삼 년 전 대전 이문고가 고교 학점제 시범학교 사업에 뛰어든 건 변두리 학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이미지 반전에 성공했죠. 일단 수업 신청 최소 인원이 8명만 넘으면 수업을 개설해 줬고요. 이번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선생님들이 이거 수업에 길손 생기면은 다른 애들은 학원 가서 보강을 하는데 우리 애들은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한 달간 막 선생님들끼리 막 독학을 해가지고 그때 다른 학교들 시도도 못할 때 저희들은 전 모든 학생들이 전 과목이 정상적인 수업으로 다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는 그 거짓말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학교가 위기와 한계에 봉착했을 때 거짓말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고교 학점제로 다양해진 수업들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전교생에게 교육용 노트북을 제공하고 교실 곳곳에 IT 기술을 도입한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자, 바로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 거였어? 무슨 에너지가 열심히 바뀌는 거였죠? 오케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거랑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게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증가한 거죠? 뭐가 커져서 그랬는지 한번 논의해보세요. 퀴즈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뭐 켜야 되지? 퀴즈! 네, 퀴즈 빨리. 자, 딱 자가발전 손전등에서 에너지의 전환 과정이 있었어요. 빛에너지, 운동에너지, 전기에너지, 그리고 끝이 있는데 어떤 순서대로 하는지 한번 순서대로 배열해보세요, 여러분. 오케이. 17명 맞았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총 랭킹이 나오겠죠? 야, 아연이 오케이. 자, 이따가 젤리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매일 저희가 프린터로만 종이로만 받다 보니까 쉽게 잃어버리고 구겨져가지고 분실돼서 좀 힘들었던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컴퓨터를 올리니까 분실될 일도 없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학생 수가 적은 교실도 예외 없이 기술은 최첨단입니다. 들어와 이제. 오케이. 백신 접종 후 집에서 쉬고 있던 학생도 원격으로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8457. 자, 진혁아 이제 책 펴고 우리 같이 수업 진행하면 될 것 같아. 수업 진행하자. 우리 저번에 몇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어? 대답해봐. 5개. 5개. 최첨단 IT 기술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아이들을 만나 제대로 빛을 발합니다. 1문단부터 펜 들어봐. 밑줄 치워가면서 같이 시작해보자. 자, 진혁이도 1문단 같이 보면서 같이 진행해볼게요. 학교가 달라지자 우등생의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과제를 내거나 수업 시간에 진척률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전에는 아이들이 확실히 뭘 시키거나 아니면 같이 해보자라고 했을 때 잘하는 아이들, 소위 말 그대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진도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관심 있고 내 진로가 맞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더 뛰어난 그런 학습 능력을 보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 학교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학습 동아리가 무려 50여 개나 됩니다. 동아리의 지도교사는 아이들이 직접 선발하고 교사가 그것에 동의하면 동아리가 만들어집니다. 아이들의 관심사 중 선택 수업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활동들을 동아리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는데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보여준 활약이 기대 이상이랍니다. 우와!
도시 속에서 닭장 있는 거 보기가 힘든데 저희가 직접 키워도 보고 알도 원래 저희가 이렇게 채집도 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어떻게 발생시키는지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하니까 저희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직접 닭을 키우며 생명과학계의 중요한 화두인 미토콘드리아 DNA 연구에 도전했는데요. 동아리 결성 2년 만에 장관상까지 거머쥐었답니다. 이 학생들이 자기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그 방법을 터득해 가는 과정이 학교라고 보거든요. 그동안은 우리가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학생들한테 모르는 애들한테 가르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은 동아리 활동이든 수업이든 학생들의 활동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은 그 보조자 역할을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 학생들한테. 그날 오후 안녕하세요. 대전에 멀지도 않지만 또 막상 가려면 시간도 여유가 없는데 이렇게 또 온라인 우리 또 회의로 또 될 수 있어서 그나마 좋은 것 같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성균관대학교 사범대 교수진과 이문고 선생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앉았습니다. 지역적으로 따져서 대전이라고 하는 거하고 서울 저희들이 그 고교 학점제를 준비하면서 그 가장 그 선생님들이 지금 애로사항으로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게 그 미달한 학생들의 대책은 어떻게 세웠으면 하나, 그 학생들의 지도를 어떻게 했으면 하나를 많이 고민들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코로나도 그렇지만 이제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학력이 떨어지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교육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모임이죠. 학생들하고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그 부분의 효과나 이런 걸 좀 점검을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만나는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과거에는 미처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문화를 학교에 불러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다 있었어? 네. 그 중간고사 얼마 전에 끝나가지고 맞아요. 그래도 오빠랑 바쁠 텐데 너가 질문 있다 그래서 사인 로엑스가 5분의 1이래. 성균관대 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이문고 학생들에게 1:1 개인 맞춤형 학습 지도를 일종의 봉사활동처럼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무슨 하는지를 봐주면 돼. 평소에는 내신에 학교나 학원에서는 내신을 집중적으로 한다면 이걸 통해서 제가 모의고사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었는데 모의고사에 대한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채울 수 있는, 그리고 약간 질문이 생겼을 때 바로 물어볼 수 있는 게 좀 장점인 것 같고. 학생들 개개인의 상황과 관심사를 세심히 살피면서 수업은 더 다양하고 심도 있게 늘려가야 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교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게 고교 학점제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교사를 수급할지가 핵심 과제 중 하나죠. 제가 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전공이 이제 체육이고, 복수 전공 정보 컴퓨터하고 부전공을 수학, 이렇게 그래서 총 3개의 교원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 선도 학교들은 이 문제를 기존 교사들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대로 잘 따라와주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보람을 느끼게 되고, 힘들다가도 그런 아이들이 보이면 선생님으로서 뿌듯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고 가장 많이 힘을 냅니다. 힘들지 않다고 하면 확실히 거짓말인데,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배워왔던 여러 가지 그런 대학교에서 배우고 그다음에 사범대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했었어요. 사실 수능 위주의 공부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내신 위주의 수업이기도 했는데 학생들도 분명 자기들이 좋아하는 과목을 들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 아이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깊이는 또 다른 차원의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들으면 저도 또 많이 배우고 깨닫고 그다음 준비 과정 자체가 되게 즐겁고 재밌어요. 고교 학점제 연구학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보다 교사들의 만족도가 더 높을 만큼 선생님들에게도 분명 반가운 변화지만 앞으로 4년 고교 학점제를 점차 확대시켜 전면 도입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교사들의 사명감에만 기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고교 학점제의 주역인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아야 성공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을 테니까요. 교원의 수급도 지금 내년도에도 약 고등학교 452명 정도를 고교 학점제를 해서 별도로 더 교사를 증원을 했거든요. 교원을 증원도 하고 공동교육과정도 마련하고 또 농산어촌에는 교육지원청에 이제 순회 교사를 더 이제 배치를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 학교를 순회하면서도 가르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교원 수급을 우선 마련을 하고 또 지금 이제 우리 해당 과에서 교원 단체와 함께 TF를 구성을 해서 선생님들의 업무를 줄이는 방법이 뭔가 선생님들은 정말 수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의 마차고는 굉장히 창의적인 방식으로 교사 수급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신발장이고요. 전교생이 41명인 학교로 신발장에 신발이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인구 감소로 학생들이 얼마나 늘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신발장에 신발이 가득 찰 날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희망보단 절망을 이야기하는 일이 더 많았던 학교. 오래전 인근 탄광이 폐광된 후로 지역 주민들이 하나둘 마을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학교 문을 닫기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죠. 인구 감소, 그 다음에 최근에 뉴스 나온 거 보면 지역 소멸 얘기가 나오죠. 여기가 바로 거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억지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 학교라도 지금 이 작은 학교라도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여기에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일종의 댐 역할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매주 금요일이면 마차고가 유난히 북적입니다. 인근 주천고 학생 17명이 아침 일찍 전세 버스를 대절해 이곳으로 등교를 하기 때문이죠. 고교 학점제에서는 학생 수가 적어서 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열 수 없는 작은 학교들이 함께 수업을 열 수 있는 공동 교육 과정이 가능합니다. 힘들어요. 끝나고 나면 힘들잖아요. 여기 오는데 40분 걸리지만 애들이 다 각각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로 선택해서 오는 거라서 재미있어요. 일주일에 하루 두 학교가 함께 듣는 수업은 아이들이 원하는 교양 수업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 어떻게 오셨는가요? 저는 저기 바리스타 강사로 아이들 바리스타 교육 때문에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도 교사 수급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오신 거죠, 오늘? 수업하러 왔어요. 어떤 수업이죠? 미용의 기초 수업이 있어서 수고하세요. 학교 내부 교사들이 소화하기 힘든 개성 강한 전문 영역의 교양 수업들이라 더더욱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고심 끝에 바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을 하고 넣으면 돼요. 인근 지역의 대학 교수진은 물론
학원 강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최대한 끌어모았습니다. 그야말로 온 지역이 힘을 모은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혹시라도 한두 명의 학생이라도 이 수업을 통해서 뭔가 관심을 가지고 변하게 된다면 큰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든 한두 명이라도 또 그런 자극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해요. 재밌어하고 열심히 따라해주고, 네. 우선은 조금 생소한 과목이잖아요. 관심은 있겠지만 뭐 접해보거나 뭐 배워보지 않았던 좀 낯선 과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재미있게 수업 참여 잘 해주고, 네. 우선은 수업하는 시간은 굉장히 네. 서로 재밌게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피처 두 개가 고교 학점제 이후 마차고는 작은 학교라서 안 된다는 이야기보다 작은 학교라서 된다는 이야기를 더 자주 하게 됩니다. 한 번씩 해보긴 해봤죠? 그러니까 이 수업 들으면서 이제 계속 이제 2급은 땄는데 이제 또 다른 것도 따야 되니까 계속 이거 배우면서 여러 가지 몰랐던 커피도 알게 되고 하면서 점점 제 꿈이 다가간다고 생각해요. 암과 삶의 일치를 위해서 뭐 바리스타라든지 기초 촬영, 뭐 미용의 기초 이런 것들은 그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보기 어려운 과목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동기 유발을 하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실생활에 꼭 필요한 과목들도 좀 해보자 해서 이런 과목들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영월의 아이들은 더 다양한 색깔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고 하늘에서 본 마차리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야. 위로 올려, 위로. 지역의 작은 학교들이 학교 바깥의 넓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더 많이 만들어주는 것. 고교 학점제의 또 다른 성공 조건입니다. 난 어떤 사람이고 난 뭘 좋아할까? 뭐 이런 거 한번 관심 있는데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다른 길이 열리고 아 그럼 나도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 또 다른 꿈이 보이기도 하고 또 아니면 정해져 있는 꿈에 대해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해서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아이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만 마련해주면 아이들에게는 정말 꿈을 정말 찾아갈 수 있는 너무나 빨리 그리고 너무나 명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걸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교육과 함께 시작됩니다. 고교 학점제가 우리 아이들이 더 다양하게 꿈꾸고 더 멀리 더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시대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